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충남에선 절반 이상이 찬성을, 반대로 대전에선 절반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시에서만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충남대전 통합단체장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실장이 유일하게 20%대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24.4%가 강 실장을 선택했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11.7%의 지지를 받아 강 실장의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장우 대전시장을 상대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24.9%가 김태흠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33.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단체장 선거 가상양자 대결에서 강훈식 실장이 김태흠 지사에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통합단체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40.7%가 강훈식 실장을 꼽았습니다. 반면 김태흠 지사를 선택한 응답은 24.0%였습니다. 또 다른 가상양자 대결에서 강훈식 실장이 이장우 시장에게 무려 20%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41.7%가 강훈식 실장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이장우 시장을 지목한 응답은 21.7%였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충남대전 통합단체장을 두고 경쟁이 벌어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45.2%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32.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월 31일에서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도민 808명과 대전 시민 819명을 합한 총 1627명을 대상으로 내용을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 여부와 함께 첫 통합단체장으로 누가 유력한지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박 기자 네. 하나하나 뜯어보죠. 충남 대전 네.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역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에 대해 이 전체 충남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종합했을 때 50.2%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네요. 네, 40.0%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 대전과 충남을 좀 분리해서 보면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충남 도민들은 55.8%가 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네네. 또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61.0%가 통합에 찬성했고요. 네. 다만 20대의 경우 이 찬성 36.0% 그리고 반대 50.1%로 반대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네네. 또 반면에 이제 대전 시민들의 의견도 또 달랐는데요.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에 대해 50.8%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은 40.7%였고요.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60% 이상이 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났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충남에서도 50%가 반대한다고 했고 이번에도 대전에서도 66.2%가 반대했기 때문에 20대에서는 결과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에서 특히 민주당의 세대기민인 40대마저도 이 반대가 55.4%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이 찬성 55.5%, 반대 40.0%로 물론 찬성 응답이 높긴 했지만 반대 의견도 40%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전체적으로 보면 딱 정확히 절반이네요. 50.2%가 찬성을 했고 반대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40%인데 그런데 충남과 대전으로 뜯어보면 전혀 상황이 틀려요. 충남은 찬성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또 절반을 넘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데요. 대전은 그동안 광역시 행정 법적 지위가 광역시였잖아요. 네네. 충남도는 일반 도고. 네. 광역시라는 게 실질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인식상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주어 왔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통합으로 크게 하나로 묶이면 그동안 누려왔던 광역시로서의 지위 같은 게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는 것으로 추측은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기득권으로 봐야 되나요? 글쎄, 그거를 기득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네네. 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이권이나 특혜도 아닌데 네네네. 그런 점에서 기득권이라는 표현 단어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또 하나, 이 지금 권역별로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왜 이걸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용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도 아직 불식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충남에 계신 분들과 대전, 우리가 볼 땐 밖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땐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지도상의 경계만 나뉘었을 그렇죠. 따름이지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은데 조사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네. 일단은 봐야 돼요. 네. 이게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훨씬 더 절박하게 느끼신다. 네네. 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네네. 광역시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가장 도시와 밀집화가 이루어진 곳이 대전 같은 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권역에서도 도청 소재지가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더 심하겠죠. 네네. 아마 비슷한 현상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50%가 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추진할 최소한의 동력은 확보하고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정책 설명과 선거전으로 쭉 다가갈수록 저는 이 숫자는 많이 좀 좁혀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충남 대전 통합에만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도 그렇죠. 있고 불경 메가시티도 있고 통합 문제가 있어서 나 홀로는 살 수가 없다. 결국 연대고 이제 규모의 경제 파일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이러면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여론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광역화돼 있지는 않아서 네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심하고 정보 소통이 순식간에 잘 이루어지는 특성이 특히 강한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네네네. 지리적인 특성상.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5극 3특이라는 걸 네, 추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5개의 초대 광역 번역화로 만드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충남 대전은 중부권인데 네네. 여기에 세종시하고 충북은 일단은 빠져 있어요. 네네네. 이게 그쪽 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갖게 하시는지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사실 세종은 뭐 법적 지위는 좀 특별하지 하지만 그렇죠. 면적이나 행정수도, 인구는 네.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세종도 그런데 왜 거기는 빠졌을까, 이런 점이 있겠지만, 지방을 이대로 두어서는 경쟁력과 앞으로 살아날 힘이 굉장히 줄어든다. 네, 네, 이대로 네. 가면 소멸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일단은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네. 선거를 치르자면 그동안은 2명, 3명의 뭐 도지사나 뭘 뽑는데 이게 하나나 둘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고 선거용 정책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네. 다른 지역 계속 돌아갈 텐데 관심입니다. 선거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 지방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었고. 자, 박 기자, 그 다음에 그러면 통합 단체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한번 물어봤죠.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충남 대전 통합 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후보 7명 중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20%대 지지를 받으면서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11.7%의 지지를 받아 강훈식 실장의 뒤를 이었고요. 이어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9.4%로 네. 3위에 자리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 민주당의 세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에서 유일하게 30%대의 지지를 강훈식 실장이 받으면서 이 세대에서 지지세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보층에서도 강훈식 실장이 39.3%로 이 40%에 달하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충남과 대전 따로따로 떼나봐도 강훈식 실장이 1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남에서는 강훈 실장의 지지율이 28.1%로 확실히 우위를 보였고요. 이어 17.3%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17.3%의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했고 대전에서는 19.7% 강훈식 실장이 19.7%의 지지를 받아 앞섰고 허태정 전 시장이 15.1%로 대전에서는 그나마 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번 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김태형 후보가 이장우 시장에게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충남도민들과 대전 시민들 전체로 봤을 때 24.9%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경우에는 16.6%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번 국민의힘 후보 부분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33.3%로 상당한 네.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는 김태흠 지사가 2배 이상의 격차로 이장우 시장에게 앞섰고요.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인 보수층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38.2%로 40%에 달하는 지지를 받으면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과 대전은 어땠습니까? 충남과 대전의 경우에는 이 두 후보가 각각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남에서는 이 현역 도지사인 김태흠 지사의 지지가 33.7%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전에서는 이장우 시장이 26.4%의 지지를 받아서 김태흠 지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장님, 강훈식 실장의 출마 여부는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후보군들을 했을 때 강훈식 실장이 여타 후보들을 좀 넉넉하게 제치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분명하게 1위인 점이 나왔고요. 충남, 대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보면 이 자기 텃밭이 다 강하네요. 현재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높게 나왔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또 대전에서 높게 네. 나왔고 전체 평균을 내면 그래도 김태흠 지사가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자기 텃밭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방선거는 네네. 그 직전에 치루어진 바로 앞 대선 결과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장권 아래에서 치러집니다. 네네네. 그것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과거에 그런 선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데 그 아주 특별한 경우란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었고 네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는 불법 계엄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뭐 이번 지선은 원래 예정돼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정치적 대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공화정에 대한 수호 의지가 폭발했고 네. 나라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네네. 바꿔야 되겠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소리는 구호처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절박하게 터져 나왔고 계엄을 분쇄시킨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영향력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게다가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은 극도의 내분이란 말로는 아무튼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지?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윤석열 의견을 외치고 있지. 뭐 그게 지금 1년이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의 심판은 끝난 거고요. 지금 저 박 기자 리포트에도 그런 게 나오네요. 적임자 없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왔다. 네네. 현역 단체장이 둘이나 말입니다. 되는데 그 그리고 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힘 지지율이 요즘 제2당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없다. 민주당이 1당이고 제2당은 무당파예요. 네네. 제3당이 국민의힘이고 지지정당 이게 없다. 제1야당의 현주소인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응답자가 총 1627명 대전 충남 합쳐서 네네. 아주 적절한 규모 다른 데보다 비교적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에 보수 응답자가 27% 네. 진보가 28%예요. 네네.
중도라고 답변한 사람이 739명으로 45.4%입니다. 네네네. 아직 선거가 한 대여섯 달 남았기 때문에 중도의 포진에 있는 분이 좀 많다고는 느껴지지만 저는 보수, 진보, 중도의 비율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보수 응답자라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힌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단 많이 나왔다. 네네. 정직하게 답변하고 네. 왜냐하면 계엄 이후로 이분들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네. 여론조사 응답 욕구 자체가 심각하게 낮아요. 네네. 그래서 20%가 채 안 될 거라고 저는 짐작했는데 27%면 꽤 많이 나왔고 진보 28%면 우리가 짐작하는 수치 정도 됩니다. 왜 국힘이 이렇게 되느냐? 자기 텃밭인데도 현직 프리미엄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현직 이번 조사 응답하는 분들에게 보수건 진보건을 떠나서 넓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지지율 자체가 아주 낮아요. 네네. 이거는 비단 대전 충남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정치적 거대한 경랑이 극치 파고점을 향해 가는 그 와중에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반증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도 해석이 명쾌해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죠. 가상 대결 한번 붙여봤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1위 후보로 나오는 강훈식 후보와 김태흠 현 지사 그리고 이장우 시장 이렇게 각각 붙여봤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결과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먼저 강훈식 실장 대 김태흠 지사 양자 대결에서는 강훈 실장이 40.7%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24.0%로 강훈식 실장이 10%포인트 이상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강훈 실장이 김 지사 상대로 앞섰고요. 70세 이상에서만 김 지사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강훈식 35.9% 대 김태흠 19.9%로 강 실장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대 그 강훈 실장의 연령별로 보면 강훈 실장 41.7%, 이장우 시장 21.7%로 무려 20%포인트 격차로 네. 강훈 실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네. 이것도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 강훈 실장이 앞섰고요. 20대에선 유일하게 이장우 시장이 31.0% 그리고 강훈 실장이 25.3%로 이장우 시장이 모든 세대 중 유일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층에서도 역시 강훈 실장이 37.4%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장우 시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대 김태흠, 강훈식 대 이장우, 충남, 대전 각각 뜯어봐도 강훈식 실장이 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강훈식 대 김태흠 지사의 대결 양사 대결 경우에는 충남지사에서는 김장희 현역 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강훈 실장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김태흠 지사에게 충남에서 앞섰고요. 대전에선 그 강훈 시장이 다소 지지세가 40% 아래로 나면서 다소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가 여전히 우위를 보이는 건 나타났습니다. 강훈식 38.5% 대 김태흠 17.3%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강훈식 실장 대 이장우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는 충남의 경우에는 특히 강훈 실장의 고향이 충남 아산인 만큼 네네. 충남에서는 강훈 실장이 43.7%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장우 시장의 30%가에 가까운 격차로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에서도 강훈식 39.5% 그리고 이장우 28.8%로 강훈식 실장이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여권 내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강훈식 실장이 출마할 경우 김태흠 현 지사는 물론 이장우 전 시장까지 거의 두 배 가량의 스코어로 지금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는 20대 위반은 좀 이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지방선거 첫 광역 단체장으로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 강훈식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예상이야. 그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슨 타겟책은 없어 보입니까?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네네. 설령
대선과는 뭔가 다른 기류가 있다고 칩시다. 네네.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면 네네. 이게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흡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네네. 언론이니까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라는 말을 넣습니다만 네네. 무망합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개헌 나자마자 100배 사죄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끽소리 죽은 듯 있고 내부 개혁하고 인적 청산하고 그렇게 지내와도 될까 말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저러고 있잖아요. 뭐 누가 네. 누구를 제명하고 어쩌고 모여가지고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강훈식 실장의 전국적 지명도나 물론 권역 지역 네. 내에서도 상당한 지명도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신뢰도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얼핏 전해진 그의 캐릭터, 네. 퍼스널리티 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뭐 격차가 꽤 이렇게 나네요. 실장님, 소장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매번 각종 선거마다 이제 중원 또는 캐스팅 보트로 불렸던 곳이 충청이란 말이죠. 네. 충청이 이렇게 더블 스코어가 난다면 이 여파가 위로는 서울, 밑으로는 불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질문인데 선거의 특성상 A 지역이 B 지역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선거란 없습니다. 네네. 중요한 건 결과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변화나 영향이라고 하죠. 네네. 거대한 파도에 조그만 수포 하나면 우리 변화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충청권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두 거대 지역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네네. 두 거대 지역의 승패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이번 지선에 임하는 전국 유권자들의 심리적 상태나 정치적 기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될 것이고 네네. 출향 인사라는 게 어디나 있잖아요. 네네. 충청 지역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도 그렇죠. 꽤 많이 와 계시고 네. 특히 인천 이런 데는 네. 많고 이런 데는 심리적으로 상호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은 또 자기들만의 이슈와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또한 서울의 결과 역시 부산이나 충청에도 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자기들 지역에 살림할 사람을 일단은 뽑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내 거가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소장,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